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만약 혈압약을 10년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다면 어떨까요? 약을 먹었는데, 왜? 하며 당황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30년간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지만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혈압약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실버 해피네스 TV에서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혈압약의 진실을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압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목 뒤쪽이나 어깨가 뻐근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예전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넷째,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혈압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7가지 이유와 해결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복용 시간을 점검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김 어르신 74세는 저녁 식사 후 혈압약을 드셨는데 아침 측정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이 약 복용 시간을 아침 기상 후 30분 내로 바꾸신 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새벽 4에 6시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에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람을 맞춰두시고 절대 빼먹지 마세요. 두 번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확인하세요. 혈압약과 자몽 주스, 녹차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김치, 젓갈류는 혈압약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이런 음식을 피해주세요. 특히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아침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되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맑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반드시 하세요. 부산의 박 어르신 71세는 손자 돌봄 스트레스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20분 산책과 명상을 시작한 후 혈압이 20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약 효과를 50% 이상 감소시킵니다. 간단한 복식 호흡만으로도 혈압을 10에 1옴에 낮출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즉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해 보세요. 네 번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아무리 좋은 혈압약도 효과가 제한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방 온도는 18에 20도로 유지해 주세요. 또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은 최소 7에 8시간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세요. 5번째,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체중이 5kg만 늘어도 혈압약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 3회 30분씩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텃밭 가꾸기 같은 일상 활동을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량은 평소의 80% 정도로 줄이시고,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6번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점검하세요. 관절염약, 감기약, 위장약 중 일부는 혈압약 효과를 방해합니다. 새로운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홍삼 등도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복용 전 꼭 확인하세요. 약봉지에 적힌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7번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수입니다. 집에서 측정한 혈압과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각각 2번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해두세요. 혈압 측정 전에는 5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세요. 측정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주시고 측정 중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기록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두시면 의사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심혈관 질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 복용 환자의 약 40%가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분들의 경우 목표 혈압 달성률이 85% 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임상 경험상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해외 연수 중 배운 것으로 혈압 강화 효과가 일반적인 심호흡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각각 5회씩 실시해보세요. 이 호흡법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시면 혈압약의 효과를 최대 30%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혈압 관리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매혈관 손상이 0.1%씩 누적된다고 합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1년이면 36%, 5년이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잘못된 대처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올바른 대처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이나 알람 시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30분처럼 구체적인 시간으로 설정하시고 알람 소리도 너무 작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약을 먹은 후에는 확인 표시를 하는 습관도 기르시면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 기록지를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매일 아침 저녁 측정 값을 적으세요. 인천의 이 어르신 73세는 이 방법으로 혈압 패턴을 파악해서 약물 조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록지에는 날짜, 시간,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이나 특별한 일도 함께 적어두시면 더욱 유용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약속을 하세요. 매일 오후 3시에 전화드릴게요처럼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만약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연락하시고 3일 이상 연락이 안 될 때는 직접 확인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려 두세요. 넷째, 응급 상황 대비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119 가족 연락처, 담당 병원 번호를 크게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도 함께 적어두시면 응급실에서 더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무섭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제가 30년간 심혈관 질환과 함께하면서 배운 확실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478 호흡법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7단계 기억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버 해피네스 TV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